누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. 저희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연령이 40, 50대에서 60대예요. 저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들어줬으면 싶어서 이 채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말입니다. 물론 그 친구들은 재미가 없으니 듣지 않겠죠. 아마도 인생 좀 살아본 분들이라야만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오늘 이야기 해볼게요. 심리 테스트나 정신과적으로 말하자면 전 우울증 환자입니다. 그것도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라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죠. 자살? 안 해봤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남은 덕분에 배웠고요. 죽을 뻔한 고비 몇 차례 있었죠.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. 곱게 자랐을 것 같다고. 곱게 기르셨죠, 부모님들께서. 제가 곱게 크질 못했고요. 하도 어려서부터 내 몸뚱아리가 나를 괴롭혀서 스스로 의학 공부까지 했으니 어려서부터 쉽게 크지는 못한 셈이겠죠. 일평생 몸이 안 아팠던 날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 보왕산매론에 나오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,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. 돛 닦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, 걸어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라는 걸.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잘 알죠. 왜 그렇게 돼가는지,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, 이런 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. 하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이건 인생의 문제거든요.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죠.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랬던 것도 같네요.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,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궁금하겠죠. 이게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어서 그래요. 삶이 무의미하고 더 이상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, 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, 그런데 또 별 변화가 없게 되면 어느 날 휙 돌아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.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에는 그 귀신의 장난이 있다고 하네요. 이런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,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만큼 독하지가 못해요.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모질지 못합니다. 그런 거가 작동이 되려면 강한 뭔가,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. 사실 그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기도 힘든 사람이라서 뭘 할 수가 없어요. 이처럼 내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귀신이 들러붙어 버리게 되면 자살이 벌어지죠. 그 귀신의 강력한 에너지가 없으면 정말이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. 멍해지고 다 귀찮고 생각도 별로 떠오르지 않고 배도 별로 고프지 않고요. 자도 졸려요. 아마 그 TV가 앞에 있다면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볼 거예요. 요즘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을 보겠죠. 검색도 귀찮기 때문에 랜덤을 걸어놓고 짤을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할 것 같네요.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? 제가 말했잖아요. 제가 우울증이라고. 올해 1월달인가에도 좀 숨 쉬는 게 귀찮아졌을 때 갑자기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대상포진까지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저에게 일어났던 이 증상을 이야기하면 영락없이 우울증이더라고요. 제가 어릴 적엔 그런 변명조차도 없었을 테고요. 그러고 보면 요즘 아이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. 저는 변명도 없이 죽을 뻔했는데
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. 그런데 이 우울증에 대한 진단은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,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, 자살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같은 그 방법론들이 없더라고요. 뭐 약은 약사에게,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병원에 가라는 말만 하더라고요. 병원에 가면 뭐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약물 치료가 있으니까. 분명히 도움은 받는데 거기까지도 가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죠?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.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은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.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이 상처는 마음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은 몸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의 결합체입니다. 그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받아요. 누가 때려서 몸에 멍이 들어도 내 영혼에 받은 상처만 못해요. 그 누군가 해주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에너지가 내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. 그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정신이 바로 정신, 영혼입니다. 이 뇌병변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라는 말이에요. 살면서 누군가 던진 말에 내 영혼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고요. 누군가의 말들이 무거워지는 거죠. 엄마의 말, 아빠의 말, 친구의 말, 선생님의 말. 전부 말에 의해 상처를 받다가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.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말들이 다시 또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죠.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닌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갖고 있지 않죠. 나는 좀 새털처럼 가볍게 살고 싶지만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은 여기저기에서 앞뒤 옆을 꽉꽉 막아선 채 옴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. 어디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골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자존심이 강하면 더 하죠. 내 꼬라지를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. 그 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그 꼬라지들을. 다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할 텐데 말이죠. 이 우울증이란 게 갑자기 생기질 않아요. 수없이 많은 좌절 뒤에 오죠. 그러나 나의 이런 좌절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.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. 이런 게 이제 환장하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다들 멀쩡하게 잘들 살아가는데 겨우 이런 거로 나는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 거기에 가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.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죠. 그저 그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. 왜 그러냐고요. 이 영혼의 병이라는 걸 의사가 모르니까요. 이게 인생의 고민인데 의사들도 자기 인생이 거지 같은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. 이러한 문제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만이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. 뭐 일단 병원에 가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죠. 최소한 죽음을 시도할 확률은 좀 줄어들 테니까요. 이게 정말이지 시대를 제가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러지 정말 제가 개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. 요즘에 태어났으면 정말이지 내 세상이라고 하면서 날아다녔을 텐데 말이죠.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50년 전부터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 얘기도 해봐야겠네요. 이 바보 멍청이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. 만약 그대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당신은 분명히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일 거예요. 타인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 자체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. 이 말은 믿으세요. 제가 어릴 적에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책을 한 장을 딱 이렇게 읽으면요.
거의 한 70%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.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. 재수없죠. 맞아요. 저 재수없는 아이였어요. 그런데 왜 이런 병에 걸리냐고요? 이상은 높고 현실은 거지 같으니까요. 게다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니 미치는 거죠. 맞아요. 이게 미치는 거예요. 이 머리가 좋으니 내 단점을 찾게 돼요. 내 부족한 것을 찾아서 내가 나를 상처내는 일에 쉽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죠. 아니 쟤는 멀쩡한 애가 왜 저래? 아이고 저게 보기에 겨워서 저러지. 이런 말들이 나에게 다시 더 큰 상처가 되는 줄 사람들은 몰라요. 정말이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나는 정말 죽겠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예민하다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읽어낼 만큼 센스가 있죠. 그리고 능력이 없지도 않아요. 뭐든 곧잘 해냅니다.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심성이 곱고 착합니다. 그래서 누굴 해코지하지 못해요. 맞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사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질 않죠. 차라리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 자학이나 자살로 가질 않죠. 분노가 없는 게 아닌데 표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. 그래서 스스로에게 모질어지는 거고요. 그리고 뭐든 잘하려고 해요.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. 이 잘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 번아웃이 옵니다. 우울증은 이 번아웃의 끝인 셈이고요. 이런 내면의 생각들을 심리적인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심리적인 용어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기질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. 아이고 참 다들 내 맘 같지 않다고. 당연하죠.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우울증 이야기를 시작해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좀 많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하세요.